좀 미안한 드라마긴 해요, 저한테. 제가 미안한 거죠. 처음 이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야, 도대체 이게 뭘까? 드디어 넷플릭스가 미쳤구나. 뭐야? 이정재도 나와?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와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말았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뭐 사실 시류에 편승하는 컨텐츠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도저히 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총 9개 에피소드 중에서 그래도 피가 좀 덜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피가 많이 넘치는 곳에서는 사실 뭐 2, 3분이 멀다 하고 유혈이 낭자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잔인성은 차차에 하더라도, 물론 뭐 그 잔인성도 이 드라마의 중요한 맥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 속에 등장하는 우리의 옛 어린 시절 동네에서 즐겼던 그런 추억 어린 게임들이 과연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한 실패들을 다시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야속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보면 이 드라마는 사실 뭐 제가 아는 척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아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치밀한 스토리텔링 혹은 복선, 뭔가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느껴지는 신선함에서는 사실 그렇게 저는 뭐라 그럴까 써? 사실 저 001번에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순간 아씨 맞다 맞아 이랬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차렸다고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 드라마는 뭐 관객들과의 무슨 어떤 뭐 반전 게임, 반전 싸움, 뭐 이렇게 복선들을 막 도처에 놓고 막 지뢰를 터뜨리듯이 그런 종류의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정직하다 싶을 정도로 평면적인 인물들, 죽자고 이기주의를 끝까지 발현하는 박혜수 배우가 연기한 상우역, 또 그에 비해서 또 죽자고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사람을 믿어야 되라고, 정말 민폐죠. 고구마 캐릭터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기훈역. 사실 이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와 조화가 결국은 오징어 게임이 갖고 있는 철학을 관통하는 것과도 저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에서 456명을 모았는데, 야, 동네 형 동생이 올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너무 그런 또 시시비비 가리는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략 이래요. 우리가 사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뭐 술래잡기, 숨바꼭질, 얼음땡, 다방구, 나이먹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사실 동네에서 못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학교 운동장처럼 넓은 곳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네에서는 뭐 고무줄. 저는 뭐 동네 여자아이들과도 많이 놀아봤어서 뭐 인형놀이도 하고, 딱지치기. 딱지치기도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있죠. 구슬치기, 다방구, 아까 얘기했구나. 또 뭐 했었더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발뛰기, 돈가스.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한발뛰기 넣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규칙 너무 간단하죠. 술래가 두 발을 뛰면 다른 사람들은 세 발을 뛰고, 그 한 발에 영역 안에 몸이 닿으면 죽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임들 사실
어린애들만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어른들 뭐 가끔 MT 가서 추억의 게임이랍시고 할 수야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릴 때 하는 게 다 전부인데, 이 애들은 사실 돈이 없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유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 아이들이 가난한 집에 다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는 인생에서 결국 돈이 없는 구질구질한 인생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이 아닌 말로 사용하면서 뭐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을 만큼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그리고 그 순수함이 깃든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게임들, 그리고 다시 그 게임들을 즐기고 싶지만 그때의 순수함을 이미 잊어버린, 결국 돈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는 어른들의 대비가 조금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정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릴 적에 게임하면, 야 너 금발 봤어, 너 죽었어, 야 너 아까 나한테 잡혔잖아,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죽죠. 애들 진짜 죽진 않지만 맨날 죽어요. 게임 한 30분만 해봐요, 한 12번은 죽을걸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죽어요. 그것도 뭐 리얼한 헤드샷,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팔다리 쏘고 막 고통 주지 않습니다. 죽었네, 빵. 굉장히 심플한 설정 너무너무 좋고요. 결국 우리가 꿈꾼 어린 시절의 추억 속과, 결국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현실의 간극은 목숨 정도 내놓아야지만 퉁칠 수 있는 정도의 고통? 또 말이 슬슬 꼬인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가 6개나 빠지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감독님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소소한 설정들, 그리고 잔챙이스럽지만 간과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 노골적으로 뭐 쌍용자동차, 탈북자, 성폭행, 종교, 그리고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로 대변되는 여러 직업들, 양아치도 나오죠. 사기 전과범도 나오고, 목사인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그 아빠를 살해해서 이제 막 출소한 어린 소녀도 나옵니다. 이들은 정말 그 돈을 위해서 게임을 했겠죠? 했을 텐데, 사실 456명 중에 455명,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린 455명은 모두 다 죽고, 유일하게 그 돈을 바라지 않은 456번 극중 기훈역의 이정재 배우가 그 돈을 취득을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돈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않았고, 결국은 그 모든 판을 만든 노인의 호출로 인해서 조금은 다른, 조금은 나은 새 삶을 살아간다는 설정,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시즌2를 위해서 그 미국 간 딸 좀 보러 가지. 아무튼 끝까지 너무 이타적이야. 이 정도로 캐릭터를, 물론 캐릭터들이 좀 단조롭긴 하니까 그 다음 장면도 너무 익숙하게 예상이 되고,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내가 작두를 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의 쉬운 전개가 참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세상은 아직 믿을 만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극중 기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린 시절 겪었던 추억, 그리고 그 모든 판을 만든 노인이 말했듯이
관람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짜릿하다는 지극히 단조로운 그 본능. 근데 또 막상 현실은 지옥이죠. 사실 보면서 그 영화가 잠깐 생각났어요. 트루먼 쇼라고. 우리 그 짐 캐리가 수천 대의 카메라에 둘러싸여져서 24시간 풀 프레임, 풀타임 다큐멘터리가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지내는 영화가 있죠. 의심의 끝에 결국 그곳이 스튜디오라는 것을 알고 스튜디오 밖을 나가기 직전에 트루먼 쇼의 제작자인 프로듀서인 에드 해리스와 그런 대화를 나누죠. 그때 에드 해리스가 그럽니다. 이곳은 천국이야. 실제 세상은 지옥과도 같거든. 하지만 우리의 짐 캐리가 그런 에드 해리스의 꼼수에 승복하지는 않죠. 승복하길 바라는 관계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도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게임을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목숨은 부지하겠지. 하지만 밖은 지옥이야. 그 지옥에서 허덕일 바에는 비록 목숨을 담보로 걸지만 이 게임에 참여해보겠어. 조금 섬찟하기도 하고, 너무 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설정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초반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신체 포기각서를 대부분 쓴 사람들을 모아다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이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해도 몇억, 몇십억에 가까운 돈을 그 기간 동안 만들니 만무하고 안구 혹은 뭐 신장 적출당하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는 그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이거 술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대부분 즉사를 하죠. 헤드샷을 하니까. 근데 이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직 생명이 붙은 곧 죽음을 앞둔 참가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뒷돈을 챙기는 관계자들의 모습은 또 참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극악무도했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돌팔 의사인 참가자 한 명을 섭외해서 그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돈을 번다라는 설정,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꼭 잔인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우리 사회인 거죠. 쓰러지는 사람에게 따뜻한 쉴 자리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회와 시간, 그리고 약간의 금전적인 여유를 선사하는 것이 복지라면, 현대사회에서의 복지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과연 그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곧 죽을 거니까 그들의 남은 생명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약간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비주얼이 확실히 그리고 좋아요. 이 드라마는 뭐 동네에 한두 명씩 있을 법한 백수들이 좋아하는 트레이닝복 추리닝에 채도가 낮은 탁한 초록색 패턴, 그리고 이름 따위는 필요 없는 마치 죄수와도 같은 넘버링, 그리고 동그라미는 쪼무레기, 세모는 총을 들고 있고 네모는 중간 관리자로 등장하는 게임의 진행 요원들. 뭐 오징어 게임도 사실 네모와 동그라미와 세모가 위에서부터 나란히 있는 거죠. 동그라미가 스타트 라인, 세모는 오징어의 몸통, 네모는 이제 다리 부분이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허리. 그리고 기생충의 영화음악을 맡은 정재일 음악감독이 들려주는 음악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리코더, 소고 등의 악기가 거의 독주하다시피 등장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 매일 아침 들려오는 장학퀴즈의 오프닝 음악 빰빰빰빰빰, 또 장학퀴즈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다. 세대 차이긴 해요. 옛날에 장학퀴즈가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연장이었다면 중학생 퀴즈라 그래서 KBS에서 이제 원종배 아나운서가 또 중학생들의 퀴즈를 맡았고, 퀴즈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지성을 겨루는 프로그램들이 공중파에서 매주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송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죄다 가수로 만드는 시대가 됐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의 난도가 있었어요. 중학생은 거의 교과서 위주였고, 고등학생은 교과서 위주 플러스 시사상식에 가까운 문제들, 그리고 대학생들은 사실 대학생들은 뭐 전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퀴즈 아카데미에 등장한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긴 쉽지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시사와 어떤 철학 이런 부분에 가까운 문제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매년 트로트 가수 만들고 힙합 가수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한번 또 별도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뭐 외딴섬,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트장, 그러니까 경기장이죠. 그리고 물량을 아끼지 않는 디테일들. 사실 뭐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공간을 좀 왜곡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넷플릭스의 힘이겠죠. 회차 제작비가 22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넷플릭스가 만드는 영미권, 유럽권의 드라마들은 뭐 회차당 제작비가 100억, 105, 6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뭐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7, 8분의 1 수준의 돈만으로도 우리는 이 정도 퀄리티의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면이나 비주얼 면에서는 거의 후지지 않는, 쫄리지 않는 수준의 퀄리티를 또 만들고 있죠. 근데 조금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끝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단조로운 캐릭터 부분이긴 한데, 그죠. 사실 뭐 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6개의 게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잡한 캐릭터가 등장하면 그것도 사실 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평면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너무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합숙하는 공간에 대한 좀 디테일들이 좀 아쉬웠어요. 뭐 화장실, 밥 먹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어떻게 씻는지, 뭐 여벌의 옷 한 벌 안 갈아입히면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 여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먹을 걸 부실하게 줬어요. 삶은 계란, 감자, 옥수수, 아무리 우리가 어린 시절에 먹던 추억의 간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초반에 줬던 도시락처럼,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 설정들이. 근데 이제 에피소드 9까지 보면서 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더럽게 안 먹이더라. 너무 안 먹였어. 그리고 특히나 장기를 적출하는 설정 때문에 자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감히 생각은 하는데, 이 예쁜 선물 상자에 시체들을 담아서 소각하는 장면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라는 점은 조금 겁이 좀 나기도 했어요. 어차피 신체 포기각서를 쓴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사회로 돌아나가면 누가 죽여주지 않아도 알아서 죽을 정도의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이지만 너무 쉽게 죽였고, 여기까지는 뭐 게임의 일환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무 쉽게 소각을 한다라는, 저도 약간 기운의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분명 경우에 따라서는 상우처럼 누군가를 밀기도 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죽자고 착한 사람, 죽자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이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어요. 아주 몹시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저 단순히 눈물이나 찔찔 짜고 심판 없고 로맨스 또 막 얼버무려 가지고 웃기잖아요. 뭐 여자를 위해서 죽고, 진짜 개나 주라 그래.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끝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스트레이트한 깔끔한 전개 너무 좋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놀 때는 옛날 놀이들 몇 번 경험시켜주긴 했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뭐 지금도 집에서 가끔 합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근데 진짜 확실히 분명한 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과거 그때 그랬던 우리들의 시절이 떠올랐었을 테고요. 비록 드라마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떠올렸던 그 추억 속에서 깍두기도 되어본 적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그 시절의 게임들을 즐기진 않잖아요. 뭐 그걸 또 학업으로 막 몰아가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세대는 바뀌었고 이런 과거를 회귀하고 복각할 수 있는 소재의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감히 전통 문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성장 과정에 깃든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지금 여러 세계 나라의 이슈들을 보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여러 우리의 복고적인 게임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던 선진국의 문화들을 접했잖아요. 이제는 또 그런 것들도 역전이 되었고 역전이 되어가고 있고 좀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큰아이 작은아이 친구들 죄다 놀이터에 모아놓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두어 시간 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재밌습니까?